저는 이제 라이카의 학술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제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의 주제는 이제 고속 이미징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미징 기술 소개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용을 발표한 내용들이 선생님들께서 연구하시는 부분에 많은 큰 도움이 되고자 바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라이카라는 회사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오래된 역사를 지녀왔습니다. 이제 1849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175년이라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175년 동안에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이제 혁신을 추구를 하면서 업계를 선도해 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많은 현미경들을 만들어 왔고 이제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근데 이제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 단위의 사이즈를 관찰하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것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큰 것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작은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이르러 왔고, 점점 더 작은 것을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작은 것을 실제로 봐야지 이제 어떤 현상, 즉 이제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미경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미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미징을 하느냐? 자, 우리가 이런 방법들의 이미징을 하죠. 세포를 관찰을 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트 기법을 통해서 이런 위상차나 DIC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세포뿐만 아니라 이런 HN으로 염색된 이제 컬러메트릭한 시료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형광이라는 관찰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라이브셀 이미징도 하게 됩니다. 보통 오늘은 이제 형광 이미징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보통 이제 형광 이미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포만 관찰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조직을 가지고도 이제 형광 이미징을 하지만, 요즘 이제 셀컬처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이런 라이브 셀 이미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세포 내에 있는 이 숫기관들이 사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좌측에 있는 방식의 컨트라스트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우측에 보이시는 이런 형광 기법을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생물학적인 펑션을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살아있는 채 이미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형광 이미징을 해야 되는데, 자, 형광이 왜 중요하고 왜 보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H&E로 염색된 것만 가지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형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듯이 이제 사실 낮에도 별은 있습니다. 근데 주변이 너무 밝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을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주변이 어두워야지만 내가 보고자 하는 시그널들이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형태에서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러한 형광이란 기법을 통해서 이미징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사실 형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염색이라는 방법을 써야겠죠.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안티바디를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트랜스펙션을 시켜서 우리가 태깅된 거를 이제 발현되는 형광의 발현을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형광체를 염색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론이 이렇게 머지된 이미지 한 장을 찍어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형광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불만 끈다고 해서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형광 물질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빛을 받아야지 이제 비로소 이제 다른 빛을 방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파란색 빛을 받게 되면 초록색 빛이 나오게 되고, 초록색 빛을 받게 되면 이제 빨간색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재물대 위에는 분명히 이제 파란색 빛이 띄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때는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사실 개념은 샘플에 주는 빛을 이제 익사이테이션이라 하고 방출되는 빛을 우리가 이제 에미션이라고 불립니다. 결국 관찰되는 빛은 이제 에미션 파장의 빛을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방금까지도 익사이테이션과 이제 에미션이라는 이 개념을 알게 됐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블루, 그린, 레드 이렇게 염색을 했다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블루, 그린, 레드 좋습니다. 근데 그린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알렉사 488이 형광 물질이 있고, FITC라는 형광 물질이 있고, GFP라는 형광 물질이 있고, 사이2라는 형광 물질이 등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사실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형광 물질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 이제 알렉사 488이나 GFP 아무거나 염색을 게 되면은 사실 썩 좋지 않은 형태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 것이냐? 자, 예를 들어 이제 알렉사 488이라는 물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알렉사 488이라는 물질은 아무 빛에서나 흡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파장에서 잘 흡수를 하냐면 이 488이라는 파장에서 100%
100% 효율로 흡수를 잘 해요. 물론 예를 들어서 내가 염색한 안티바디 파장이 예를 들어 475라고 한다면 내가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흡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염색한 안티바디 파장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미경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안티바디를 주문하게 되면 데이터 시트들이 있잖아요. 그 종이에 다 친절하게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사 555의 경우에도 555에서 싸서 우리가 이제 568이라는 파장을 이제 방출하게 되는 것이고 알렉사 647도 650 나노미터 파장에서 쏴서 이제 670이라는 파장을 우리가 에미션 방출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익사이테이션 시켜서 이제 에미션으로 이제 방출되는 빛을 가지고 우리가 형광 이미징을 해서 이처럼 이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징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 있죠.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것도 에미션 시키는 것도 결국은 이제 필터 큐브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형광 현미경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형광 필터 큐브를 장착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과정으로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속도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굉장히 빨리 이미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왜 빨리 촬영을 해야 되고 왜 중요한 것이냐? 뭐 예약 시간이 얼마 돼서가 아니라 퇴근을 빨리 해야 돼서도 아니고 촬영할 게 많아서도 아니에요. 이 시료를 촬영을 하더라도 천천히 촬영하게 되면은 빛의 노출이 오래되기 때문에 시료가 손상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를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의 다이나믹스나 이걸 정확하게 인터랙션을 알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생체 시료가 반응한 속도를 못 쫓아가게 되면은 제대로 된 정보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데이터에 대한 컨테미네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단적인 예로 이게 이러한 비지클이 있어요. 세포의 엑소사이토시스 통해서 방출되는 이 비지클, 엑소좀이라고 하죠. 이 엑소좀을 예를 들게 되면은 이게 엑소좀을 이제 우리가 형광에다 염색을 시켜서 본다고 하면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엑소좀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란다는 것이죠. 비지클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보시면은 마치 이제 비지클이 두 개가 있는 것 마냥 이게 보이게 됩니다. 뭐 그린 베지클 하나, 레드 베지클 하나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긴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고 한 개로 보여야 되는 게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형광 현미경이라고 하면은 그린 하나 찍고 레드 하나 찍고 그린 하나 찍고 레드 하나 찍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모션 아티팩트 같은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이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시료를 사실은 이제 DC에다도 하게 되겠지만은 라이브 셀 이미징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웰 플레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웰 플레이트에다 이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다수의 웰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형광 현미경 기본적인 필터 큐브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오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사실 결국은 이제 빠르게 촬영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속도를 먼저 감상을 해보시면은 96일 플레이트이고 웰당 한 포지션에 3컬러로 염색을 하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금 빨리 돌리기를 한 게 아니고 사실 실제 속도로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리뷰를 하게 되면은 자, 96의 플레이트에서 웰 포지션에 하나를 포지션을 잡고 한 개 형광을 염색했을 때 전체 촬영하면 40초밖에 걸리지가 않고 웰당 한 포지션에 세 가지를 염색했을 경우에는 40초의 3배가 아니라 46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한 웰당 5포지션을 잡고 한 개를 염색했을 때 5포지션을 잡고 3개를 염색할 때 각각 비교를 해보면 2분 17초, 2분 39초밖에 걸리지가 않는 것이죠. 굉장히 빠르게 이미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96의 플레이트뿐만 아니라 이런 384 웰 플레이트 혹은 이제 1536 웰 플레이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HCS 장비는 아니에요. 하이 컨텐츠 스크리닝 장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HCS 장비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러한 이미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현미경이 이렇게 형광 필터 큐브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 속도도 속도이지만 그로 인해서 얻는 사이드 이펙트는 중요한 현상들을 계속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기술을 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제 형광 변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형광을 바꾸는 속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좀 돌아가고 있죠.
우리 이 명칭화에서 익스터널 필터 휠이라는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채널 간의 변환을 하는 속도, 이게 빠른 속도로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거를 비교를 해서 보면은 좌측은 이제 필터 휠이고 우측은 이제 필터 큐브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3컬러로 염색된 거를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촬영을 하고 있죠. 자, 벌써 이제 다 찍었어요. 여기는 다 찍었고, 우측에 있는 필터 큐브 베이스는 이제 한 줄이 끝난 것이죠. 이렇게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제 Z 스택을 한번 촬영한다. 3차원 난 이미징을 해야 된다. 실시간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인데, 채널간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272장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걸 보이시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빠르게 촬영하는 건 좋은데, 그럼 이미지 퀄리티는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일반적인 형광현미경으로 만약 두꺼운 시료를 촬영했을 때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블러하고 뿌옇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초점면의 시그널뿐만 아니라 다른 초점면의 시그널들이 같이 올라와 디텍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술을 이용을 해보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렇게 초점이 맞는 부분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형태로는 이제 공초점 현미경을 이제 촬영을 해 왔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소개해드릴 장비의 명칭은 썬더입니다. 썬더. 썬더라는 기술인데, 썬더는 사실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비고, 출시된 지도 한 3년 혹은 이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이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썬더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썬더라는 것의 특징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도와 이미지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썬더라는 형광현미를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촬영했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포예요. 근육 모세포의 내에 있는 이 누클레어스를 염색을 한 건데, 핵 내에 있는 DNA를 비교한 겁니다. 좌측에 보시는 부분이 로우 데이터죠. 그러니까 형광 이미징인데, 형광 이미지를 썬더로 촬영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블러하고 백그라운드 부분을 제거를 해줘서 내가 보고자 하는 타겟이 정확하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요것도 이제 세포에 이제 박테리아를 감염시켜서 이제 액틴에 재배열된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 찍은 건데 좌측에 보이시는 것도 좀 블러하게 백그라운드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시그널은 이제 보이긴 보이지만 정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썬더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2차원 혹은 이제 3차원 이미지도 이제 해상도를 이제 개선시켜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은 이건 제브라피쉬의 심장인데 지금은 이제 썬더 처리 전이고 썬더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혹은 오토 프로세스 일부분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이거는 망막 조직입니다. 망막 조직에 있는 여기 이 부분들이 다 백그라운드예요. 사실은 이 백그라운드들을 이제 썬더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글리아 염색을 해서 본 것도 좌측보다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썬더로 촬영된 것, 명확하게 이제 시그널들이, 구조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GFP로 트랜스펙션 시켜서 이제 이미 형광 이미징을 한 데이터이고, 보시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마우스 키드니 조직을 3차원으로 이미징을 한 건데, 썬더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뉴런 컬처를 해서 3차원으로 이제 이미징을 한 영상 데이터이고요. 베타 세포에 있는 아이슬렛을 3차원으로 이미징을 해서 어, 렌더링한 영상 데이터입니다. 또 이제 3차원으로 이제 오가노이드를 이제 이미징을 해서 데이터를 얻은 영상이고, 이거는 초파리 있는 전체 홀 브레인을 이제 촬영한 거예요. 굉장히 3차원으로 잘 보이게 표현이 됐죠. 자, 제브라 PC를 3차원으로 이미징을 한 영상입니다. 또 이제 오가노이드, 폐오가노이드를 20배 대물 렌즈로 촬영한 데이터인데, 또 썬더 처리해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 보시면 이제 100배 대물 렌즈로 이제 촬영한 그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실시간으로 촬영한 데이터 영상입니다. 굉장히 잘 표현이 돼서 이미징 잘 촬영됐죠.
비단 이제 동물 세포뿐만 아니고 식물 세포에서도 어떠한 팩터나 파티클들이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아라비도시스 뿌리 쪽에 어떠한 팩터가 마이그레이션 되는 현상들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 데이터. 옷을 이제 뿌리를 이제 3차원으로 촬영된 이미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투명한 젤레에 있는 세포를 이제 썬더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그 위에 보시면은 지축으로 지금 200장을 촬영한 거예요. 두께가 2mm 정도가 되는 건데 그 2mm를 2000장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 시간 보죠. 5분 이내로 다 촬영한 데이터 영상 엄청나게 빠르게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가노이드를 이제 타일 스캐너로 3차원으로 이미지한 데이터이고 혹은 이제 이 세포막 주변에 있는 약 200나노 정도 되는 크기 이내에 일어나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보통 이제 일반 형광 기법은 아니고 이제 터프라는 이제 기술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건데 썬더에서도 이걸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썬더는 사실 이제 100마이크로 정도라고 하면은 1마이크로 단위로 촬영하게 되면 이제 100장이 정도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골드 스탠다드 쓰고 있는 공조점 현미경도 사실 이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건 이제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한 장 혹은 100장을 촬영할 때 10초에서 20초 정도 그게 다 끝낼 수가 있어요. 두꺼운 시료도 굉장히 빠르고 해상도도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샘플들을 촬영을 해서 데이터화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스택뿐만 아니라 이제 형광으로 염색된 넓은 조직을 타일 스캐너 촬영할 때도 이제 빠르게 이미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이제 빠르게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면적의 조직 이미징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제 마우스 브레인을 촬영하시고 보시고 좌측에 비해서 당연히 우측이 더 훨씬 선명하게 이미지가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형광 이미지만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이런 HN으로 염색된 컬러메트릭한 시료도 촬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염색된 컬러메트릭한 시료도 사실 빠르게 이제 이미징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속도요, 실제 속도입니다. 현미경이 마우스 엠브리오를 이제 촬영을 한 건데 한 슬라이드에 마우스 엠브리오가 지금 5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형광 이미징 개선하는 건 좋은데 그럼 썬더에는 뭐로 이거를 개선을 해주는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클리어링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썬더는 이제 브랜드 모델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이제 컴퓨테이셔널 클리어링 기술인데 이 기법을 통하면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초점형 벗어나는 안 맞는 영역들은 제거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영역들만 남겨서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우 데이터에 가지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들이 있을 건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프로세싱을 하면서 우리가 리얼 데이터를 얻게 되는 원리고 이 기술이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축 촬영 속도 엄청 빠르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이고 1분에 뭐 1000장 이상 이제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썬더라는 것은 이처럼 이제 빠르게 3차원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기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이처럼 여러 채널로 염색된 시료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현상들을 봐야 된다. 거기에 이제 3차원 이미징도 해야 되는데, 정말 고해상도 이미징을 하고 싶다면, 보통 우리는 이제 골든 스탠다드의 이제 콤포칼 마이크로스코프를 고려를 해봐야겠죠. 사실 공초점 현미경이긴 한데, 자, 우리가 공초점 현미경은 사실 이제 형광이 원래 수반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형광 현미경과의 차이는 콤포칼에는 이 핀홀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초점면만 얻어서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구현을 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 피놀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결국 이 통관 시그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점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우측에 보이시는 영상처럼 이렇게 점들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을 모아서 우리가 이미지를 얻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포인트 스캐닝 컴포칼이라고 부릅니다. 원 포인트. 한 점, 한 점, 한 점 모아서 이제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컴포칼은 사실 이미지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컴포칼이라는 기술의 고속 이미징의 옷을 입히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고안해낸 것은 이제 하이스피드 컴포칼입니다. 하이스피드 컴포칼은 이제 고속 컴포칼인 건 알겠는데
이 컴포칼이라고 하면은 이제 피노를 통과한 시그널들만 얻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점은 속도가 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피놀이 많다면 하나가 아니라 많다면 어떻게 될까? 보시게 되면 현재 이 동그라미 작은 것들이 피놀입니다. 피놀. 이 피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미징을 하는 건데, 우린 이걸 이제 아까는 이제 원 포인트 스캐닝 컴포칼이라 불렀지만 얘를 이제 멀티 포인트 스캐닝 방식의 컴포칼이다라고 명칭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거를 우리는 스피닝 디스크 컴포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피닝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원판, 이걸 이제 리포 디스크라고 불리는데 이 원판에 이렇게 피놀들이 많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포지션에서 빛을 동시에 받아들여서 시그널을 디텍션을 하고 이 원판의 디스크가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신호를 디텍션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 이미징이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썬더에 적용을 시켜서 최근에 출시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카메라 베이스의 고속 이미징 콤보칼이고 이것을 이제 썬더 스프링 디스크라고 저희가 이제 제품화 시켜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스프링 디스크도 콤보칼인데 왜 썬더와 만나느냐? 스프링 디스크 콤포칼인데 뭐가 필요하느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스프링 디스크도 콤포칼이긴 하지만 허들이 존재합니다. 허들. 자, 어떤 허들이 있냐면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원포인트 스캐닝 콤포칼 같은 경우는 이제 피놀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만 고스란히 받아서 우리가 이제 디텍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피인 디스크 같은 경우는 피놀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원하는 시그널도 받아들여서 디텍션을 하지만 아웃 오브 포커스 시그널들이 다른 피놀로 인접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원하지 않는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블러한 이미지를 얻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첫 번째 있는 이미지는 일반 형광 이미지인 거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이미지는 SD는 스피닝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스피닝 디스크 콤포가를 찍은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형광 이미지보다야 잘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러한 블러한 부분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테이셔널 클리어링이라는 것 기술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 세포의 경우도 사실 두 개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일반 형광 이미지도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핀 디스크로 관찰이 훨씬 더 나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여기에 썬더를 같이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물론 이제 형광 이미지에 썬더로 이제 찍은 것도 잘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핀 디스크 콤포칼의 로우가 콤포칼 이미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자, 형광 위주로 촬영된 썬더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미세하게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시그널들이 보고자 하지 않은 시그널들이 컴포칼로 처리했을 때 훨씬 더 이미지가 표현이 잘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브레인도 보시게 되면은 형광 이미지 촬영했을 때 형광 이미지를 썬더로 처리했을 때와 스피인 디스크 컴포카를 썬더로 처리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미지를 비교하게 되면은 훨씬 더 블러한 부분들이 약간 남아 있는데 이런 미세한 것도 제거를 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소마에 붙어있는 이 덴드라이트 부분들을 볼게요. 이 구조를. 자, 이 신호를 비교해 보더라도, 자, 여기 일반 형광 이미지로 찍었을 때 보시면 어느 정도 시그널이 가닥은 보이지만 사실 스피인 디스크가 컴포칼이기 때문에 형광 이미지보다 더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구조화시켜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좀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형광미지 이쪽 부분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보이지가 않지만 아무래도 콤포칼이다 보니 이렇게 해서 이러한 구조들 디텍션을 해서 시그널을 이제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썬더로 처리했을 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자, 위에 보시면은 이것도 썬더로 처리한 이 이미지인데 아래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이미지 찍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얻는 과정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시료를 슬라이드 글라스나 컴포갈 디시나 이제 웹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보통 시료를 올려놓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조이스틱을 움직이면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출시가 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이 이제 샘플 파인더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컨셉은 시료를 올려놓고 이 샘플 파인더라는 관련된 아이콘 누르게 되면은 전체를 스크리닝을 하면서 시료를 직관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슬라이드 타입도 있을 것이고, 웰플레이트 타입도 있을 것이고, 컴버가 DC 타입도 있을 것인데, 자, 이렇게 지정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나의 웹 플레이트 96개 플레이트 올려놨고 슬라이드도 올려놨고 전체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요. 스크리닝을 해서 어디에 포지션이 있고 어디를 찾으면 될 것인지를 얘가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전체를 찾아서 이렇게 스크리닝을 저배율로 해주는 것이죠. 지금 딱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내가 어디를 타겟으로 촬영을 해야 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타일 스캔을 할 수가 있죠. 지정을 해서 배율을 높여가지고 좀 더 해상도를 좋게 형광 이미징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 타일 스캔을 하고 나서 내가 특정 영역을 이게 3차원 이미징을 또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스페인 디스크 썬더로 촬영된 데이터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한 영역만 찍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스티칭된 이미지, 브레인 슬라이스를 200 마이크로 정도 된 두께를 전체 타일로 3차원으로 해서 이제 이미징을 한 데이터 영상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내가 전체를 타일 스캔을 했고, 내가 특정 영역을 조금 더 고배율로 전환해서 찍고 싶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고배율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그냥 드라이 타입이 아닙니다. 뭔가 떨어뜨려 줘야 돼요. 뭐 40배든 63배든 100배든 오일을 떨어뜨려 주든 워터를 떨어뜨려 주든 글라이셀을 떨어뜨려 주든 뭔가를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방식은 우리가 시료를 빼서 이멀전을 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시료를 포지셔닝 해서 찍지만 이것은 지금 요번에 이제 썬더 스피인 디스크가 나오면서 추가된 이제 렌즈 기술 중 하나가 이제 오토 이멀전입니다. 오토 이멀전. 그러니까 워터 타입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워터 이멀전을 자동으로 공급을 해주고 자동으로 석션을 해주는 이 기술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보고자 하는 타겟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율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워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동으로 공급을 해주고 여기서의 장점은 뭐냐면 시료를 다시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가 틀어지거나 포커스가 틀어지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이제 잘 편하게 촬영하실 수가 있고 그럼 물을 또 다시 석션을 해주죠. 다른 영역에 가가지고 다시 물을 공급을 해줄 것이고 자 이러한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웹플레이트도 라이브 셀 이미징도 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촬영해 본 것은 63배로 스테로이드를 이제 3차원으로 이미징을 한 영상입니다. 지금 두 개가 보이는 이유가 우측에 있는 것이 이제 63배 워터 이머전 타입이고 좌측에 있는 것이 63배 오일 타입의 렌즈입니다. 제가 이걸 이따 설명드릴 건데 자 이렇게 3차원 이미징을 한 것을 자, 오일 타입 렌즈를 비교했을 때, 자, 일반 스피닝 디스크 이미지, 그리고 스피닝 디스크에 썬더를 적용시켜서 촬영된 이미지를 보시면 확실하게 이미지가 구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워터 이머전입니다. 워터 타입으로 촬영했을 때, 스피닝 디스크 이미지와 스피닝 디스크 이미지에 썬더를 처리했을 때 이미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인데, 이제 63배의 오일 타입과 워터 타입의 이미지를 이제 비교를 한 데이터입니다. 둘 다 사실은 63배 고배율이기 때문에 해상도는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머전 타입에 따라 그러니까 해상도가 이제 결정 지어주는 수치가 조금 다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오일이 워터보다는 해상도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오일을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해상도 수치만 놓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이멀전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멀전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굴절료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오가노이드든 스페로이드든 우리가 셀을 촬영하든 어쨌든 라이브 이미징을 할 때는 결국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메디아에 시딩을 해서 이미징을 하겠죠. 근데 이 메디아가 워터 솔루션 타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디아와 이 이머전이 가지고 있는 굴절료 값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오일보다는 워터가 더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사실 렌즈에 도달되는 빛의 양이 상대적으로 오일보다 더 극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빛의 투과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터 이머전 타입으로 촬영됐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오일 타입을 찍었을 때는 이 안쪽에 있는 스페로이드는 약간 어둡게 표현이 됐지만 여기 워터 타입으로 촬영했을 때는 훨씬 더 밝고 쨍하게 잘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결국 이제 불전류 값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도 빛이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는 고배로 촬영한 건 아니고 20배로 촬영을 한 거지만 이렇게 볼륨메트릭한 라이프셀 이미징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썬더 라이브라는 기능을 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썬더 라이브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썬더는 사실 실시간으로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우리 이미지를 얻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찍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썬더 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라이브 상태로 썬더로 처리된 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운용을 한 영상이고요. 자, 이게 왜 좋냐면 뭐 얇은 시로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두꺼운 시로다. 두꺼운 시로면 이게 일반 와이드필드로 이제 블러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초점이 잡기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애매할 수가 있는 것을 이제 썬더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스페로이드인데 이제 썬더로 처리를 했을 때 확실하게 자, 그래서 이제 블러에서 지금 뿌옇죠. 어디는 시그널이고 어디는 시그널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썬더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실시간으로 처리된 채 라이브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도 이제 어, 있고 당연히 썬더 라이브를 스피닝 디스크에 적용시켜서 볼 수도 있죠. 훨씬 이제 컴포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시그널이 초점면의 영역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더 잘 표현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썬더 스피닝 디스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근이에요. 14일 전 이제 11월 21일에 3차원 오가노이드 이미징을 주제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큰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여기 이제 웨비나에 계신 분도 아마 오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교수님이나 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이제 강의도 진행을 했었고, 결국 이제 메인은 이제 썬더 스피닝 디스크였어요. 실제 저희 데모 장비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제 여러 연구 테마에 대한 부분도 경험을 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저분들에게 더 가까이 가야겠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된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까이 이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데모도 이제 가능하니까 만약에 혹시 이제 데모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래 메일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지만 채팅창이나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유저분들 선생님들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요.